안녕하세요. 소방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전기 기초 과외를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전기기기 그 11번째 시간으로 직류 전동기의 토크 특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동희야, 토크라는 단어 기억나? 토크 회전력이잖아. 회전력. 음, 그래. 보통 이제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은 돌림 힘이라 그래가지고 음, 물체에 작용해서 물체를 돌리는 힘이라고 해. 음, 우리가 이 토크라는 단어를 되게 다양한 곳에서 많이 써. 대표적인 게 이제 남자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 자동차의 겉모습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 자동차의 성능 같은 걸 볼 때 많이 보는 게 토크야. 그리고 토크와 출력 같은 것을 자동차 회사에서도 많이 내세우는데 이 토크가 좋으면 좋을수록 힘이 세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무거운 짐들도 잘 옮길 수 있고 또 처음 출발할 때 그 어떤 속도 같은 것도 토크가 높을수록 좋은데 토크와 회전수를 곱한 값이 바로 출력이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돼. 먼저 직류 전동기의 토크 특성이 뭔지 알아봐야겠지. 그래서 오빠가 그 정의를 적어 줄 테니까 잘 봐봐. 직류 전동기의 토크 특성은 단자전압 기억나지? 단자전압이 기호로 뭐야? V, 그치. 단자전압 V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게 기존에 그 속도 특성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리고 부하 전류 기호가 뭐지? I, 좋아. 부하 전류와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토크의 기호가 뭐야? Tau. 어우, 좋아. 결국 전동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회전수, 즉 속도와 오늘 배우게 될 회전력, 즉 토크, 이 두 가지가 전동기에서는 핵심적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토크 공식 같은 거 오빠가 전에 한번 세 가지를 가르쳐 줬었을 거야. 그 중에 이제 단위가 뉴턴 미터인 게 두 개가 있었고 킬로그램 미터인 게 하나가 있었어. 그때 혹시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나? 기억이 안 날 듯 하는데, 음, 미터. 오빠가 이야기를 해줄게. 어, 토크 공식에 세 가지, 이거는 우리가 꼭 가져가자 해서 오빠가 그때도 빨간색으로 칠을 해줬는데, 토크,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공식이 바로 K, 파이, 그리고 전기자 전류 IA. 이것의 단위는 바로 뉴턴. 미터. 그치. 그리고 이것을 조금 응용한 게 뭐냐면은 토크의 두 번째 공식은 바로 전기자 출력을 이용한 거로서 9.55 곱하기 n분의 p 제로야. 단위는 똑같이. 뉴턴 미터. 좋아. 혹시 이 p 제로가 뭔지를 얘기하는지 알아, 동이야? 전기적 출력. 좋아. 전기적 출력이라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P라는 거는 결국에는 단위가 와트의 개념이래. 우리가 말하는 그 전력과 비슷한 건데, 이 P 제로는 우리가 다시 보면은 기전력 곱하기, 전기적 전류. 그치. 전기자 전류인 거와 같은 거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기계적 전류, 즉 오메가 타우와 같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이용해 갖고 이런 공식을 우리가 낸다고 볼 수 있었고, 자, 마지막으로 토크의 중요한 공식. 지금 뉴턴 미터를 킬로그램 미터로 바꾼다 그러면은 바로 9.8분의 1을 곱해야 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9.5를 9.8분의 1로 곱하게 되면은 나오는 숫자가 0. 부지로. 그리고 똑같이 n분의 p 제로다. 그래서 킬로그램. 킬로그램 미터. 그치. 킬로그램 미터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둘 거. 혹시나 모르니까 적어줄게. 1 킬로그램 미터는 9.8. 혹시 9.8이 뭔지 알까? 이거 오빠도 중학교 때 잠깐 배운 것 같은데. 잘
그래? 이걸 가리켜 중력과 속도라고 배웠던 기억나. 뉴턴의 만류인력 이야기할 때 그때 이 9.8, 9.8에서 많이 나왔었던 기억이 나. 그래. 좋아. 이렇게 우리가 토크의 공식 세 가지를 이렇게 배웠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K라고 하는 값 있잖아. 이 K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은 전동기의 속도 특성과 우리가 오늘 배우는 토크 특성에서 K 값은 조금씩 달라. 그래서 속도 특성일 때 K 값은 무엇이냐? 기억나? 동의야? 60A. 왜 60을 쓰는지는 기억나지? 어, 여기에서 힌트가 알아, 있어. 알아. 그 뭐지? 분당 회전수를 60은. 초로 바꿔주기 때문이야. 맞아. 기억나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토크 특성에서는 조금 숫자가 달라. 그래서 이것도 같이 외워두자. K는 2파이 A분의 PZ가 된다. 혹시 여기에 기호 같은 거에서 A가 뭐고 Z가 뭐고 P가 뭐고 이런 거 동의 알겠어? 응.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면은 P는 뭐야? P는 극의수. 그치. P는 극수, 극의 수. 그러면 Z는 뭐야? Z는 임피던스인가? 아니 오, 뭐야? 도체수인데 응. 총 도체수. 좋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A는 뭘까? A는 병렬 회로수. 어우, 동의 복습 많이 했나 보다. 요거는 또 변하지 않는 그 고정값이야. 맞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속도 특성에서 나오는 파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속, 그리고 N은 회전수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K 값이 딱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주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이 K 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두면 좋아. 결국에는 이제 이 직류 전동기의 토크 특성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 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을 적어줬냐 그러면은 이 공식을 이용해야지 우리가 토크 특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분권 전동기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직권 전동기를 공부하자. 자, 이게 바로 분권 전동기 회로야. 분권 전동기는 어떤 거야? 일단은 자여자 전동기에서 분권 전동기가 포함되어 있고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전압이 같지? 그래, 아주 똑똑하다. 맞아, 핵심을 다 얘기했어. 분권 전동기는 자여자 전동기야. 자여자 전동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 V라고 하는 게 단자 전압이잖아. 결국 여기가 전원이야. 이 전원에서 전류가 이렇게 딱 공급이 된다. 그러면은 전류 중에 일부는 계자 전류가 돼서 바로 여기가 계자잖아. 계자로 해서 자속을 이렇게 전기자에 쏴주고, 또 부하 전류의 일부는 전기자 전류로 흘러가서 이곳 전기자의 회전 운동을 만들어주고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즉 병렬 관계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 자속을 쏘는 양 자체가 변하지가 않는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분권 전동기의 토크 특성을 이해하려면은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가 단자 전압은 IF, RF다. 이 IF, RF가 됐든 IR이 됐든 IA, RA가 됐든 이런 전부 다가 전압 강화 개념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 그런데 병렬이니까 전압 강화 자체가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서 일정하게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고, 자, 그리고 자속 자체도 그래서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단자 전압 자체가 일정하다면은 결국에는 자속도 일정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토크 구하는 공식 세 가지 기억나?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야. 이것만큼은 우리가 쭉 가져가자. 이 공식을 우리가 다시 대입을 하면은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
먼저 토크의 기호인 타우를 적어주고 K, 파이, I, A 단위는 뉴턴 미터잖아.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속 자체가 일정하다 그랬지. 자속이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특별히 변하지가 않는다야. 그러면은 이 K, 파이, IA 중에 일정한 녀석이 파이가 일단 정해졌고 K 자체도 변하지 않는 상수라 그랬잖아. 전동기가 만들어질 때 애초에 주어지는 건. 그러면은 유일하게 IA만 변할 수 있는데 IA가 커질수록 토크의 값도 커지겠네. 서로 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뭐냐? 바로 토크는 비례한다. 뭐에?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 그게 무엇이냐? 바로 토크는 회전수에 비례할까 반비례할까? 회전수에 회전수 그게 속도지. 그치. 속도에 비례할까 반비례할까? 속도는 반비례. 왜? 예전에 그 속도 특성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반비례 그래프 그렸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뜯어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전에 구했던 게 뭐야? 토크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 근데 이 전기자 전류 자체를 잘 보자. 전기자 전류가 결국 여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인데 이거는 부하 전류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 왜냐? 부하 전류가 크면 클수록 전기자로 흘러가는 전류도 많아지겠지. 물론 계자 전류로 흘러가는 전류도 많아지겠지만은 부하 전류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기자로 흘러가는 전류도 따라서 높아지겠지. 그치? 비례 배분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에 비례를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동기의 속도 특성에서 결국에는 부하 전류와 속도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었잖아. 그렇다면은 토크는 부하 전류와 비례 관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토크는 속도와 반비례 관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지. 사실은 이게 수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많이 만들어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다. 왜냐하면 아니면은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끌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수학의 묘미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증명하는 과정을 해보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사실을 이렇게 파악할 때 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게 많아서 그래. 그리고 이제 논리 이야기가 나와서 말았는데 수학에서의 논리 부호 중에 중요한 거 오빠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거는 많이 봤었을 거야. 이게 뭐냐? 영어로는 대열포라 그래. 우리말로 뭘까? 그러므로. 그렇지. 그러므로가 돼.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을 낼 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므로 어떻게가 된다 이렇게 써.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가 귀납적 사고라고 생각하면 돼. 먼저 이것저것 다 제시를 하고 나서 결론을 딱 낼 때 그런 거고, 반면에 연역적 사고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이걸로 우리가 영어로 because, 우리말로 하면 뭘까? 왜냐하면. 맞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럴 때. 자, 그렇다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다시 공부했던 이 토크와 속도와의 관계에서도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들어가. 뭐냐?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속도 특성에서 공부했다시피 부하 전류는 속도와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토크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는 걸 알았잖아. 근데 결국 여기에서 보면 전기자 전류는 다시 부하 전류에 비례한다는 걸 볼 수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빠가 토크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는 것도 살짝씩을 고쳐야 돼. 어떻게 고치냐? 자, 이렇게 지우고 토크는 부하 전류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런 게가 핵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를
문장으로 우리가 확실히 공부를 해두는 게 좋아. 그래서 문장으로 토크는 토크는 부하 전류에 비례하고 부와 전류에 비례하고 자 그리고 토크는 음, 속도에 반비례한다. 음. 자 이게 모든 전동기에서 해당하는 게 아니고 바로 분권 전동기에 해당한다는 것도 꼭 우리가 알아두자. 그러면은 이어서 직권 전동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 직권 전동기는 분권 전동기보다 좀 구조가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해. 왜냐? 단자 전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전류가 흘러. 부하 전류가 흘렸다가 여기에 계자가 있네. 계자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휙 돌아가서 여기에 전기자가 있어. 자 그렇다면은 계자에서 전기자로 이렇게 자속을 쏘는 구조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하 전류의 값이 바로 이곳 계자 전류의 값과 같고 전기자 전류의 값도 같대. 전류가 변하지 않아. 다만 전압 강화는 있어. 그게 바로 직렬의 특징이지. 즉 직권 전동기는 직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두자. 그래. 직권 전동기.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오빠가 이야기했던 거 자 다시 보자. 직권 전동기는 I 즉 부하 전류는 IS 여기 이게 뭐야 계자 전류랑 같고 또 IA 전기자 전류랑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렇다면은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은 어디에 비례를 한다고 볼 수 있지? 전기자 전류. 왜? 왜냐면은 계자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 IS랑 같다. IS랑 같잖아. 근데 IS가 음. IA랑도 같고, 그렇지. 그리고 I랑도 같고. 모두가 같기 때문에 결국 자속은 원칙상 계자 전류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서로 비례 관계지만은 결국 이 세 가지가 모두 같기 때문에 IS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IA 즉 전기자 전류랑 같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이것도 식을 살짝 고치면은 IA와 같다. 이게 바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야. 자, 그렇다면은 다시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토크 공식을 보자. 토크는 K 파이 IA 뉴턴 미터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나온다. 봐봐. 지금 자속은 전기자 전류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 파이 녀석은 고칠 수가 있겠다. 뭘로? 전기자 전류로 또 고칠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공식은 뭐와 같아지냐? 그러면은 K 곱하기 IA 곱하기 IA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자, 그러면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KIA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잘 봐봐. 우리가 앞서 또 그랬잖아. IA, 즉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와 같다 그랬지. 그렇게 되면은 이거 공식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 KI 제곱. 그치. KI 제곱으로 갈 수 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토크는 부하 전류의 제곱에도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그리고 속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타우는 속도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렇지. 속도 제곱에 반비례한다. 왠 줄 알아? 똑같아. 그 논리를 뒤집어 봐봐. 지금 부하 전류가 속도에 반비례한다는 걸 배웠잖아. 그럼 부하 전류의 제곱은 결국 속도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우리가 기존의 속도 특성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어. 바로 이런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 토크는 속도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걸 알아. 이걸 다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 똑같아. 토크는 토크는
부하 전류 제곱에 비례하고 부하 전류 제곱에 비례하고 그리고 속도는 속도 제곱에 속도 제곱에 음, 반비례한다. 음, 토크는 속도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무엇이냐? 직권 전동기 이야기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이제 다른 전동기와 비교하는 그래프를 이제 배우면은 되겠다. 그래. 다시 이 앞쪽으로 갔어. 종이를 아껴야 되니까. 여기에서 가로축은 부하 전류, 세로축은 토크야. 자, 그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자. 그게 뭐냐면은 1차 함수 그래프와 2차 함수 그래프인데 먼저 1차 함수를 그려줄게.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y는 x가 있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y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가. 반면에 2차 함수 같은 경우가 있어. 2차 함수라는 거는 결국 x라고 하는 미지의 수가 제곱 형태로 돼 있어. y는 x의 제곱이다. 그렇게 돼 있는 그래프라면은 어떤 모습으로 되냐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다. 그러면은 x가 0이면은 y도 0이겠지. x가 1이면은 y도 1이겠지. x가 2면은 y는 4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 이거야.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하냐? 바로 우리가 토크 특성을 비교하는 그래프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부하 전류와 토크가 비례관계라 그랬잖아. 그걸 먼저 우리가 하나 그려주자. 그러면은 1차 함수니까 그냥 대각선으로 쭉 그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 이게 뭐냐? 분권 전동기. 그렇지. 이게 바로 분권 전동기의 모습이야. 그 다음에는 직권 전동기의 그래프를 그릴게. 왜냐면은 직권 전동기는 부하 전류의 제곱에 토크가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 형태야.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그려진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똑같이 출발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진다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따로 공부는 안 했지만 알아둘 게 있어. 차동 복권과 가동 복권인 건데 차동 복권 전동기의 토크 특성은 이렇게 생겼다 보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동 복권 같은 경우에는 직권 전동기와 분권 전동기 사이를 헤집고 다닌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 그래프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직류 전동기의 토크 특성은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오빠가 찍어줄 테니까 잘 봐도 직류 전동기의 특성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이 토크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 줘야 되고 그리고 이 그래프 뭐 기능사에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 기은, 니은, 디을, 리을 해서 뭐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서로 짝지은 게 제대로 됐나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순서 오빠가 그때 순서 외우는 방법 가르쳐 줬던 것 같은데 차분하게 아래서부터 차분하게 외우는데 잘 안 외워지면 그냥 까짓것 외워라. 차분까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토크 특성 핵심 바로 이런 거 있잖아. 이 문장 이런 거. 뭐 벌써 공부하면서 다 이해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꼭 잊지 말고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어.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직류 전동기의 토크 특성까지 공부를 했어. 어떻게 어려운 것 같아? 할만해. 할만해? 다음 시간에는 직류 전동기의 기동이나 속도 제어, 제동 그리고 역회전 같은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이해 잘했으면 뒷부분은 어렵지 않을 거야. 알겠어. 자, 고생했으니까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